자료에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개발계획 완료 해가지고 2020년도 완공 목표로 한다. 그럼 새만금 개발 1지구가 어디냐? 새만금 개발 1지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잼버리 대회 있죠? 잼버리 대회가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가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1지구인데 근데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2030년까지 해야죠. 23년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를 하는 지역은 일단은 빼놓고 나머지 지역 있죠? 나머지 지역을 먼저 개발을 하면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분들이. 근데 그 지역이 일단은 그 전체 면적이 9.9 평방킬로미터인데 그게 한 3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규모가. 300만 평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판교 신도시, 동탄 일기 신도시.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요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원래는? 그 정도 되는 규모 중에서 일단은 한 10분의 1 정도, 30만 평 정도 있죠? 30만 평 정도부터 새만금 이 잼버리 대회 유치해야 되니까 그 개발할 동안 여기서 나머지 그 지역에다가 10분의 1 지역에다가 테마파크, 수상호텔, 콘도, 연수단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라북도 공사 있죠? 전라북도 공사에서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2022년도. 자, 그러면 왜 2022년도? 23년도에 잼버리 대회를 하니까 잼버리 대회에 관련된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상권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쪽 새만금 개발공사 옛날 직원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때. 한번 와가지고 제가 미팅을 한번 했어요. 미팅을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아직 아리까리한 상태였었어요. 새만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사장님이라면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개발공사에서. 제가 여기 강의를 들어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난감하고 개발공사 측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분들이. 사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해야 될 것 같대. 예? 이거 들어보니까 이건 지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공사. 제가 강의를 유튜브를 많이 띄웠잖아요.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저한테 상의하러 온 거예요. 개발공사 측에서. 그래서 분들이 제가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 땅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정보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든 한국당에서 되든 누가 되든 새만금 개발할 텐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개발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때 그 직원이 있어요. 저희 이제 명함도 다 있어요. 분들이. 그래서 그 직원이 어떤 이 방향성을 아직 헷갈려서 한번 새만금 관련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조금 이렇게 상의를 해보러 많이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민간 기관을 찾아서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한번 다 들어보고 나서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려고. 그리고 왜 공공기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없어요. 분들이. 왜냐면 정해진 어떤 그 예산 있잖아요. 이 예산에 입각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어떤 배팅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확실함을 이제는 갖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확실함을 줬어요. 불러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공감이 된대요. 제가 특별히 반영을 좀 더 많이 해서 제가 위에 분들한테 결제를 올리겠다. 근데 그 결제를 올린 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결과가 나와서 2020년도까지 완공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왜 완공을 하느냐? 왜 이게 2022년도라고 못을 박았겠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죠. 맞죠? 그러니까 그 잼버리 대회가 엄청 영향력을 차지한다는 거야. 잼버리 대회 때문에 만드는 거고 잼버리 대회 때문에 남북 이축이 2022년 동안 완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잼버리 대회 때문에 남북 이축도로가 2022년도까지는 완공을 시키는 거예요. 잼버리 대회 때문에 관광 1지구 개발 중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 그 개최하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잼버리 대회 때문에 지금 공항 얘기 나오고 있죠? 잼버리 대회 때문에 공항도 어떻습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공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대회 행사가 이 주변 시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촉진제 역할을 하느냐. 이분들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당연히 집가 상승도 어마어마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이분들이. 맞죠? 지금 제가 이 부분들이 한 10만 평 정도 개발되는데 여기 위치를 좀 제가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자, 보면,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새만금 방조제죠? 2010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요게 뭐예요? 남북 1축, 동서 1축, 동서 3축이죠? 여기 동서 부안으로 해서, 이렇게 빼고, 동서 3축.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여기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비용학 이쪽으로 해서 이제 항만이 들어올 거고, 맞죠? 항만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동서 2축. 현재 개발 중에 있죠? 동서 2축.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2축.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착공이 들어갔어요. 이 도로가 2022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이 십자가 형태로 들어오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로가 들어가야 여기 내부 용지가 개발될 거 아닙니까? 맞죠? 도로가 뚫려야 그 다음에 내부 용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많이 매립이 됐죠? 거기가 관광 레저 1용지입니다. 얘가 한 규모적으로 한 300만 평 정도가 되는 규모인데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이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토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매립이 돼서 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0만 평 정도 규모가 이미 개발이 얘가 지금 이미 부지를 이미 다 완공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여기가 유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잼버리 대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하고 맞죠? 그리고 나서 잼버리 대회가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는 개발하는데 요거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여기 잼버리 대회에 필요한 어떤 숙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2022년 동안 테마파크, 수상호텔, 뭐 콘도, 연수단지 등을 여기에다가 이걸 상업용지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다 여기를 상업용지로 바꿔서 어떻습니까? 호텔동이 들어가려면 상업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쪽을. 그럼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주변 일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전라북도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022년도까지 그냥 이 도로 공사 하나 하고 이것만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하나 들어가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새만금 이게 군산이죠? 부안이죠? 군산과 부안하고 어떻습니까? 진입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디예요? 이 도로 아닙니까? 새만금 방조제도 34km예요. 근데 새만금 군산에서 여기 썼으니까 여기로 오는 데 있어서 최단 거리가 요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부안에서 군산 가려면 방조제를 간다거나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갔어야죠. 엄청나게 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서 바로 부안으로 올 수 있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 부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잼버리 대회로 인해서 이게 마중물 역할 때문에 주변에 뭐가 들어간다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여기야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있죠? 어디야? 여기니까 여기.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남북 3축이죠? 그 남북 3축도 내년에 얘기 나와요. 이분들이. 왜냐면 이미 요거 끝났고, 요거 끝났잖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는 공사 들어갔고, 요거 공사 들어갔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남북 3축이잖아요. 남북 3축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남북 3축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군산시청을 끼고 여기 지역이 배후도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요 지역이. 배후 지역이 개발. 왜 그러냐면 배후 지역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 항상 보면은 자, 이쪽은 군산이잖아요. 자, 군산시에서 당연히 새만금하고 배후 지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규모를 개발할 때 보면은 대부분 그 지자체하고 연관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시청이면 시청하고 연관시키고 군청이면 군청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군산시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청과 연관해서 이쪽으로 갔다 어떻게 합니까? 신도시. 그러니까 군산에, 그러니까 새만금의 배후 신도시를 군산에다가 시청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후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뭡니까? 바로 이 남북 3축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지금 바다가 여기 매립이 되고 있죠? 자, 요 지역이 하포지구인데 요 지역은 뭡니까? 요 도로 동서 2축이죠. 동서 2축과 남북 3축이 만나는 크로스된 지역이죠. 코너잖아 이렇게. 요 지역은 또 뭐냐면
김제예요. 김제. 그러니까 김제에서 어떻습니까? 새만금 배후 도시로 찍어놓은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김제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신도시로 만들겠다. 또는 공항도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도시가, 공항이 안 들어오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만약에 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군산공항 확장해서 이미 여기는 땅을, 예비비 땅을 더 만들어 놨어요. 국제공항에 들어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미. 그렇지만 여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화포지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김제에서는 가장 메모드급 도시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마찬가지로. 자, 부안군청이 여기 있죠? 부안군청 잘 생각해 보세요. 부안군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습니까? 부안군청 주변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창봉리, 개화리, 개화면 있죠? 그 다음에 봉황리 일대, 그쵸? 요 지역이 현재 도시지역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안에서는 부안군청을 끼고 그 주변 일대를 갖다가 새만금 배후 신도시, 그러니까 배후 도시로 개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만금이 들어갔을 때 인구가 가장 집중이 되는 지역은 군산은 요 지역이고 김제는 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부안은 어느 지역이다? 요 지역인 거예요. 시적으로. 창봉리 일대 어떻습니까? 여기 선원리 일대, 봉황리 일대, 요 지역이 인구가 집중이 가장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인구가 몰리면 모든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배후지구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자 벌써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런 거를 알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차 타고 5분이면 가요. 5분 10분. 알겠어요? 차 타고 5분 10분이면 가요. 분들이. 그러니까 요 생활권을 다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차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새만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신태인. 이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요 밑으로 정읍 KTX 있죠? 익산하고 정읍하고 KTX, 여기 익산 KTX하고 여기 있잖아요. KTX에서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지금. KTX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연결시키겠다. 그래서 신태인 쪽에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하면 호남선 있죠? 호남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선하고 이 새만금 이쪽 철도하고 연결해서 여기 W 역세권에 대한 기대감 있죠? 향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태인도 앞으로 향후에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태인 쪽을 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갖다가 노는데 아무 데다가 쓸데없는 지역에다 놓겠냐 이거예요. 인구가 집중이 되는 지역 어딘가에 놓지 않겠습니까? 맞죠? 역사를 놓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하나 놓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놓겠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향후에 본다 그러면은 요 남북 이축이 인구 통행량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걸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봉리라든지 개화리 이런 데도 역세권이 하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향후에.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인데 이런 것들은 이쪽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왜 새만금 개발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데 일단은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면서 당연히 이쪽으로 인구 유입량이 되게 많고 여기에 나중에 뭡니까? 여기가 원래 삼성이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신재생에너지 들어가려 했었는데 사업상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 당시는. 왜냐면 도로도 없는데 바다 가운데다가 신생 재생에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십자가로 만들어지면 가장 요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기업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 남북 이축도로와 어떻습니까? 동서 이축도로는 이 내부 개발 용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떻습니까?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민간 개발, 민간업자들이 몇 조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니까 일군업체 아파트 막 들어간다. 지금 현재 보면 춘천에 어떻습니까? 30몇 층짜리 고층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무슨 춘천에 강원도에 30몇 층짜리 아파트가 들어가요? 그 지금 30몇 층짜리 아파트 그것도 일군업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안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사업성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성을.
그래 이렇게 도로 이렇게 도 뚫리고 여기에 많은 어째 인구 유입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망 아파트가 들어가도 아파트 분양을 해도 분양성이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아파트만 들어갑니까? 당연히 편의시설 들어가죠?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면 다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을 때 우리는 가서 먼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지역을 먼저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항상 투자라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먼 미래를 그림을 딱 그려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거를.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여기 남북 이추. 맞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뭐예요? 남북 삼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거 동서 삼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부안을 하기 때문에 동서 삼축 요 라인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요 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박스 라인을. 그러니까 왜 중요합니까? 당연히 동서 삼축. 남북 삼축이라고 하는 어떻습니까? 인구 유입 통행량이 가장 많은 앞부 그 도로가 만들어질 텐데 그 도로가 바로 남북 삼축인 거예요. 동서 삼축 이미 돼 있죠? 아까 여기가 부안군청 있죠? 그러니까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도시 지역 아닙니까? 이게 녹색으로 돼 있는 게 이런 게 알아서 다 몰려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향후에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 땅 주변에는 무엇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팍 터진다. 내가 가지고 뭔가 팍 터진다.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제가 보기에는 이 새만금 개발되면 부안구청을 끼고 이쪽 주변이 가장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개발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집중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요 지역 중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더 후에는 어느 쪽으로 집중화가 될 거냐. 자, 좀 확장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게 뭡니까, 요게? 동서 삼축이죠? 맞죠? 여기 동서 삼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남북 삼축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동서 삼축, 남북 삼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뭡니까? 어딘가 전철이 들어오겠죠? 몰라요. 여기에 들어올지, 여기 들어올지, 그거는. 어딘가 적정한 지역에 뭔가 들어오겠죠? 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들은. 맞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부안군청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북 삼축이 여기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개발을 하려고 하는, 개발을 입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남북 동서 삼축을 연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만금하고 진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안군청이 여기 있죠. 부안군청 이 하단 쪽보다는 이 위쪽으로 해서 개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도시 기획을 해도. 근데 위쪽을 방향성을 봤더니 요 지역이 어딥니까? 요 지역이 바로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이 고마제 저수지 있죠? 고마제 저수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거 자연녹지예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거 고마제 주변으로 다 개발될 수 있다고요. 이 땅들이. 그러니까 연계해서 개발되는데 여기를 끼고 요 위쪽 상단 쪽에 있는 지역이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가 자연녹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어딥니까? 여기죠? 요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앞으로 가장 빛을 보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선언리 아닙니까? 맞죠? 선언리고 여기 들어오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뭐예요? 남북 삼축이 들어오죠? 남북 삼축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은 여기 자연녹지잖아요, 이쪽에. 그쵸? 이거는 남북 삼축에 따라서 영향권이 들어가는 지역. 심리적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외부로. 이게 다 자연녹지니까. 이 부분들이. 그런 영향권이 있고 여기는 선언리 같은 경우는 부안군청을 끼고 바로 인접지역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고마제 저수지까지 끼고 있는 관광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교 저수지처럼 중앙공원처럼 활용을 하면서 이 도시가 발전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부안군청에서 앞으로 제일 비싼 땅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요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끼고 있고 편의시설 군청을 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샌드위치 있는 요 땅이 어떻습니까? 건설사들이 먼저 뛰어든 지역이에요. 요 지역이. 왜? 이미 편의시설, 기반시설 다 돼 있으니까. 분청을 끼고 있으니까. 가장 빨리 들어와도 분양을 해도 어떻습니까? 사업성이 나오고 그리고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미 다 편의시설이 돼 있잖아요. 이마트고 마트고 다 있고 다 있으니까 점점 확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 지역이. 그게 바로 요 주거지역 일대가 바로 선언리 아니겠냐.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언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지역 중에서, 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여기보다는, 요 밑에보다는 어디야? 이쪽 동서 3축하고 연계되어 있는 요 지역, 그죠? 이렇게 내려와서 동진권으로 내려오죠. 요게 남북 3축하고 요 도로 있죠? 요 도로도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남북 3축하고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 3축, 그 다음 김제로 가는 도로. 어떻게 보면 교통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확장이 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선언리 중에서 우리 하고 있는 이 지역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다. 지금 모습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향후에 이쪽 부안이 계속 집중 개발이 될 때는 선언리 일대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도시로 번화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 딱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땅이 어디냐? 지금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 땅이, 여기 지금 남북 동서 3축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 도로 포장을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알겠어요? 여기 포장을 이거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했고, 요것도 포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포장을 하죠. 그리고 요 일대, 요 일부 있죠? 여기. 여기 일대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됐죠? 그쵸? 그리고 점점점 이쪽 밑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 계획도로를 갖다가 이제는 요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넘어오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 바로 앞에 아니에요. 여기. 그리고 요 도로에서 나오는 바로 앞에 바로 코너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가장 알짜배기 있는 땅이라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 고마제가 여기 있네. 그죠? 고마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순환도로 이렇게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순환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걸어서도 간다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지역도 지금 현재 다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지금 있는 여기 선언리 여기 있는 요게 지금 생산녹지거든요. 요게 지금 생산녹지예요. 생산녹지가 지금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되냐? 120만 원 거래되고 있어요. 왜 120만 원 거래? 잘 생각해봐요. 왜 생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120만 원 거래가 될까? 왜? 당연히 위쪽으로 개발 방향성을 이미 틀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가격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요 위쪽으로 해서 요쪽 일대에 상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땅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든 간에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이유가 있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땅에 이게 생산녹지 현재 지금 논바닥인데 평당 120에 거래가 될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왜? 여기가 뭐 터미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관공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여기 코너 쪽에 어디 이마트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코너 쪽이잖아요.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는데 뭐 유통 뭐 큰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도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앞에 할 땅 아니에요 우리 땅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기대치로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이.